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가짜 수술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수술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TMR 수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TMR 수술은 트랜스마이오카디얼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의 약자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수술이니까 상당히 의아했었는데, 그런데 더구나 이 치료의 연구가 1999년 NEJM에 실렸다라는 말을 듣고는 더욱 이상했습니다. 1999년 NEJM에 실릴 정도의 수술이면 그렇다면 왜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TMR의 개념은 중증 관성동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개용술을 시행한 다음 마이오카디움에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뚫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촉진한다는 개념입니다. 언뜻 들어보면 그럴듯한 효과가 있을 것처럼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논문에 어떻게 나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9월 NEJM 논문입니다.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레이저를 이용해서 TMR, 경신근 재생술을 했다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카디악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의 커브인데요. 우선 TMR을 받은 군은 상당히 좋은 예후를 보여주었는데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은 군은 예후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다가 크로스오버가 된 군은 그래도 좋은 예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다 보면 TMR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지금도 당연히 해야 되는 치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연구는 더블 블라인드 ICT일까요? 일단 더블 블라인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TMR을 받은 환자는 자신이 TMR을 받았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그 환자를 보는 의사도 당연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함께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받는 환자도 자신이 메디컬 트리트먼트만 받고 있고 그 환자를 보는 의사도 그 약물 치료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더블 블라인드가 불가능한 세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바이어스들이 끼어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후속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후속 연구로서 결과적으로는 블라인딩, 더블 블라인딩을 할 수 있는 세팅인 RCT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 논문은 JACC 2005년에 실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블 블라인딩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더블 블라인딩이 가능했던 방법은 연구에 참여한 세 군이 모두 다 개용술을 받았습니다. 한쪽 첫 번째 군은 개용술을 받고 하이도즈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두 번째 군은 개용술을 받고 로도즈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세 번째 군은 개용술만 받고 아무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개용술이라는 이렇게 큰 수술을 받았는데 레이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의아할 정도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당연히 더블 블라인딩이 되려면 이 방법밖에 없기는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예처럼 환자 또는 그 환자를 보는 의사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모르도록 하면서 블라인딩을 시키는 시술을 샴 프로시저라고 합니다. 즉 가짜 수술을 샴 프로시저, 샴 서저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샴 프로시저, 샴 서저지를 대조군을 한 TMR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샴 서저리만 받은 군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로도즈 레이저를 받은 군은 약간 떨어지고 하이도즈 레이저를 받은 군은 도리어 조금 더 낮은 것처럼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이 논문을 보시면 당연히 TMR은 효과가 없는 치료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심지어 하이도즈 레이저를 쐬면 약간 나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논문이 발표된 뒤로는 더 이상 TMR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TMR이 많은 환자들에게 시행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효과가 없고 부작용 가능성도 있는 TMR을 받은 환자들에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침습적인 치료를 하면 할수록 좀 더 엄밀하고 바이어스가 적은 검증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아주 좋은 대조군인 샴 프로시저, 샴 서저리, 즉 가짜 수술이 제일 좋은 근거를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환자에게 쓸데없는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예는 많은 환자분들이 받는 수술 중의 하나인 무릎 관절경 수술입니다. 무릎 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퇴행성 내측 반월판 파열과 일치하는 무릎 증상이 있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 중에는 지금도 관절경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연구들은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는 군과 약물 치료만을 받는 군, 이렇게 두 군으로 나눴을 때는 약물 치료만 받는 군에 비해서는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는 군의 예후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존의 연구들은 더블 블라인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샴 서저리 대조군을 갖고 있는 RCT가 시행이 됐고, 그 RCT가 2013년 12월 NEJM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퇴행성 반월판 파열에 대한 무릎 관절염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관절경 하면서 반월판 절제술을 한 군과 관절경만 하고 전혀 아무 수술을 하지 않은 군을 비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를 보시면 샴 서저리, 가짜 수술을 받은 군, 즉 관절경만 하고 반월판에 대한 시술은 전혀 받지 않는 가짜 수술을 한 군이나 관절경을 하면서 메니섹토미를 한 군을 보시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약, 위약도 효과가 있지만은 가짜 수술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가짜약, 가짜 수술을 대조군으로 하지 않는 한 진짜 약, 진짜 치료의 효과를 알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짜 약이나 가짜 수술의 효과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좋게 나타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가짜 약, 가짜 수술에 따른 효과는 정말로 큰데, 그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기전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손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후광 효과, 존 헤일리 효과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약을 먹는 환자, 그리고 어떤 수술을 받는 환자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특히 통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어떤 수술이든 아무리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수술이다 하더라도 정말로 그 수술 또는 그 시술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처럼 가짜 수술, 가짜 시술, 샴 프로시저를 대조군으로 하는 더블 블라인드 RCT가 시행되지 않는 한 그 치료의 효과를 알 수 없다라는 교훈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